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진행의 손진입니다. 이제 막 출근했는데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 가끔 있죠. 몸이 무겁고 힘들 때 또 할 일이 산더미처럼 있을 때 집이 생각나곤 합니다. 이 반면에 기대되고 설레는 일이 있을 때도 집이 생각나기 마련인데요.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일상의 지친 피로 속에서 설렘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하루도 부동산 투자 얘기하면서 설렘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유료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지금 시작합니다. 해외 부동산을 향한 거침없는 하이킥이 시작됐습니다. 아는 사람만 큰 돈 번다는 해외 부동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부동산 투자를 책임져줄 전문가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카라의 김진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카라의 김진성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많이 받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LA 인근의 학군에 대해서 분석했는데요. 대표님, 이렇게 해외 부동산 투자 전에 학군 분석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집값이 오를 것이냐, 아니면 집값이 빠질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학군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우선은 집값이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일 많은 지역이라는 것이고요. 또는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세 가지 요건을 얘기를 합니다.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 다시 말씀드려서 입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세 번을 강조하는데요. 그 첫 번째 로케이션에 해당되는 것이 학군입니다. 한국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강남이라든가 이렇게 유명 학군 지역들은 부동산 그 경기가 침체가 돼도 경기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또 부동산 상승이 가장 많이 되는 그런 지역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학군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유입 인구가 많고 유동 인구가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똑같고, 또 미국은 특히 학군에 따라서 부동산의 경기가 많이 좌우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 LA 지역에 대한 학군을 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아볼 LA 지역은 경제 수준과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베스트 탑 10 지역을 선정했는데요. 10위부터 6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10위 지역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사실 LA에는 여러 이제 학군들로 나눠져 있는데요. LA시, LA 통합구 내에 이제 LA시 통합구도 있고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느 지역을 가도 학군이 이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좋다고는 할 수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이제 10군데 지역은 굉장히 학군들이 좋고, 또 그 학군들이 좋다 보니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안계들이 주로 많이 유입돼서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10곳 정도를 보시게 되면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 부동산을 투자하면 크게 손실을 보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10번째 10위에 꼽힌 지역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에 꼽힌 지역은 이제 월넛 지역이라는 곳인데요. 월넛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어디냐면 LA 도심으로서 동쪽으로 약 차로 한 40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월넛 통합부라고도 하고요. 이곳은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중국 사람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 아시안계들이 이제 주를 이루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월넛 학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평가를 한 게 아니고 니찌라는 그런 그 조사기관이 있습니다. 니찌에서 그 조사란 그 월넛 지역의 학군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레이드를 줄 수 있냐 봤을 때 A+입니다. A+라는 건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성적을 매겼을 때 가장 좋은 그런 그레이드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업 부분, 선생님 부분은 당연히 A 지역이고, 이제 활동, 클럽이라든가 이렇게 동아리 활동 이런 부분에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B+ 이상이니까 그다지 나쁜 거라고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A. 단지 이제 이 지역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뭡니다. 푸드라는 게 뭐냐면 급식입니다. 아이들
급식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뭐 떨어진다는 그런 평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성이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시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인종이 이렇게 분포가 다양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B 정도를 받았고요. 나머지 뭐 대학교 준비라든가 아이들 그 보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스포츠 활동 여기도 역시 안 좋은 좀 성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낡았기 때문에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A+이기 때문에 월넛 학군의 그 평점은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럼 월넛 학군의 랭킹이 어느 정도 되느냐? 미국 전체의 학군이 10,000개로 봤을 때 223등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학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느냐, 얼마큼 좋은 학군이냐 따졌을 때 이 정도 되니까 뭐 상위 10% 안에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위 한 2% 정도 되니까 굉장히 좋은 학군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가장 아이들을 가르치기 좋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봤을 때 568이 11,000개 학군 중에 568이라는 것을 봤을 때 또 굉장히 또 좋은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전체로 봤을 때는 487개 학군 중에서 21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장 또 잘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은 723 중에 42 그렇게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뭐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부분 학군 중에서 가장 좋은 학군으로 꼽히는 것 중에서는 뭐 거의 상위 5% 안에 드는 그런 훌륭한 성적을 가졌기 때문에 월넛 학군에 대해서는 한번 좀 눈여겨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A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떠냐고 보면은 역시 105 중에 10, 다시 말씀드려서 10% 이내에 드는 우수한 학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앞에 하고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군 자체로 봤을 때 얼마큼 좋으냐를 봤을 때 전체 10% 안에 든다는 걸 봤을 때는 월넛 학군을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든가 자녀 교육 때문에 가신다고 보셨을 때 월넛 학군을 선택하셔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이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그 동양인들 입장에서는 동양인이 너무 적은 지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뭐 좋은 점도 있지만 굉장히 처음에 학업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인종 차별이라는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의 구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월넛은 전체적으로 14,500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시안이 62.7%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중국 분들하고 한국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히스패닉이 23%, 오히려 백인은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시안 위주의 그런 학군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시안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학군이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지만 다양성이라는 면에서는 떨어져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평가에서는 B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학업 성취인데 학업은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 영어 쪽은 한 75%, 성적이 한 75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73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그 평균 이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 뛰어난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학업 성취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이상이라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이해를 하시기에 좀 하실 때는 평균 이상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졸업률이 97%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학업을 마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SAT 그 수능 시험입니다. 1320이면 이제 주립대학 정도 갈 성적이 되기 때문에 1320이라고 그러면 평균이 SAT가 1320이라고 그러면 그다지 나쁜 성적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어느 학교를 주로 많이 가냐고 봤을 때 그 UCLA 우리가 많이 하는 그 20대 안에 드는 명문 대학인 UCLA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거의 1,300명 정도가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UC 얼바인이 1,100명, UC 샌디에고가 1,100명. 그래서 UC 계열에 있는 학교를 대부분이 진학하기를 원합니다. 요 말씀드렸던 세 학교는 미국 전체 대학의 한 5% 이내에 드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가기를 희망하는 지역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월넛 학군의 이제 중요한 부분이 주택 시세인데요. 주택 시세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보면은 방 4개짜리가 뭐 89만 9천 불,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41만 9천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지역이라든가 집을 언제 만들었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51만 불, 80만 불. 다시 말씀드려서 40만 불에서 100만 불 사이면 월넛 지역에 집을
구입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다른 지역을 평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좀 가격이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2 월넛 지역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지역은 LA 다운타운에서도 거리가 무척 가까운데요. 규모가 작은 소도시이긴 하지만 자체 통합교육고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다음 소개해드릴 지역은 어떤 곳인가요? 예, 다음 지역은 이제 템플시티라는 데인데요. 템플시티는 뭐 한국 분들은 거의 모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템플시티는 조그만 그 동네이긴 하지만 굉장히 또 뛰어난 학군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시티가 이제 9위로 꼽혔고요. 지금 보시면 뭐 그 LA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월넛은 한 요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이제 동쪽으로 가서 동북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지역에 이제 그 템플시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는 LA에서 역시 한 40분 정도, 뭐 막히게 되면 1시간 정도 걸릴 수 있고 안 막히면 30분 정도를 볼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30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템플시티도 마찬가지로 니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균적으로는 A+에 해당이 됩니다. 뭐 여러 나머지 부분이 다 A+인데 단지 이제 약점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급식. 역시 이제 미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 급식 부분이 좀 그 취약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좀 급식 부분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럽하고 활동, 동아리 활동이 역시 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제일 가장 취약한 부분은 월넛보다도 좀 더 취약한 부분이 이 스포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뭐 나중에 조금 있다가 그 인종 구성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백인들이 많은 지역은 대부분이 스포츠 활동이나 클럽 활동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반면에 이제 아시안계들이 많이 있는 지역은 이제 스포츠나 클럽 활동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아시안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학군이 좋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스포츠 활동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학군을 선택하실 때 굉장히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설 부분. 왜냐하면 이제 템플시티도 마찬가지로 그 도시가 생겨난 것이 뭐 최근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학교 자체가 좀 시설이 좀 낙후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그 평점에서는 A+를 받았고 그 다음에 미국 전체로 봤을 때 이제 얼마큼 좋은 학군이냐에서는 2% 이내 역시 11,000개 정도 중에서 210등이니까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월넛과 마찬가지로 템플시티도 굉장히 우수한 학군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템플시티로 이주를 하고 또 거기서 머물면서 아이들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체로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장 우수한 학군 중에서 480 중에서 20. 그러니까 역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위 뭐 1%, 2% 이내에 드는 그런 굉장히 우수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A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46개 중에서 9위 아이들 가르치기 좋은 지역에서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수학군 내에서도 105개 중에 9위를 차지했으니까 굉장히 전체 뭐 그 상위 10% 안에 드는 월넛보다도 우수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템플시티의 학생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자분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작은 도시이다 보니까 전체 학생이 통합구 내에 있는 전체 학생 수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합쳐서 한 6,000명밖에 안 됩니다. 6,000명밖에 안 되고 그중에서 여학생이 48%, 남학생이 52%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게 인종의 다양성을 저희가 꼭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템플시티도 마찬가지로 아시안계가 66.6%입니다. 이제 왜 아시안계가 그쪽 지역에 많이 사는지에 대해서는 요거를 설명을 드리고 잠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많은 인종이 히스패닉입니다. 멕시칸이라든가 이런 남미에서 오진 인종이 20% 정도 되고 백인 역시 10%가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도 아시안이 학업을 이제 주도하고 학교 어떤 분위기를 주도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흑인, 뭐 항상 뭐 범죄가 많다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흑인의 인종이 얼마큼 되냐 이런 걸 보시는데 흑인 같은 경우는 0.6%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뭐 흑인보다는 아시안과 히스패닉이 거의 대다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업 성취도는 상대적으로 그 아까 월넛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아까 월넛이 한 73에서 75 정도 됐었는데 69%, 66%니까 상대적으로 학업 성취도는 떨어집니다. SAT도 월넛은 1320이었는데 1290. 자,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평가를 학교 그 학업 성적이라든가
성취도로만 따졌다 그러면 당연히 이 지역이 원로 지역보다는 떨어지는데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학업 성취도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팩터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학업 성취도는 원로보다 떨어지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앞서서 이 템플시티가 학군에서는 뛰어난 것으로 그렇게 평가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졸업률은 뭐 원로하고 비슷해서 96%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학생들이 어느 학교를 가고 싶냐를 봤을 때 UCLA, UC 얼바인, UC 샌디에고 월럿에서 보셨던 그 UC 계열의 주립 대학을 많이 가고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템플시티는 상대적으로 그 월럿보다는 굉장히 주택 가격이 비쌉니다. 보시면 대부분이 뭐 제일 싼 게 한 70만 불 정도. 이건 이제 오래된 집 같은 경우는 한 70만 불 정도. 그 다음에 뭐 80만 불. 대부분은 100만 불이 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뭐냐면 도시는 굉장히 작지만 굉장히 좀 조용하고 어떤 이제 그 개인적인 삶을 즐기시는 분들이 사는 지역이 이제 템플시티다 보니까 템플시티의 집은 상대적으로 월럿 지역보다는 굉장히 좀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아시안계들이 왜 이런 지역에 많이 사느냐? 가장 큰 거는 풍수입니다. 풍수. 배산임수라고 해서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강이 있는 지역을 중국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이 템플시티라든가 월럿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보면 뒤가 대부분이 산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제 강 대신에 큰 길이 있는데 큰 길을 이제 보통 흔히 이제 저희가 이제 강으로 보기 때문에 배산 임수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이 지역에 많이 모여서 사셨습니다. 모여서 사시다 보니까 이제 아시안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군도 좋아지고 그 학군이 좋다 보니까 뭐 한국이라든가 일본계라든가 이런 아시안계들이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 동네 자체가 학군이 더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템플시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지역은 얼바인 지역인데요. 미국 내에서 강남 8학군으로 불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SAT, 미국 대입학력고사가 미국 내에서 상위 1, 2위를 다투는 곳이기도 한데요. 대표님, 이 지역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얼바인은 뭐 저희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드렸고 또 뭐 한국에 계신 분이라 그러면 이제 얼바인 지역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유명 연예인이 진출해서 또 텔레비 예능 프로에도 나오고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상대적으로 얼바인 지역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학군이고 오렌지 카운티의 우수한 학군인데 LA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8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뭐 우선 이제 그 얼바인에 대해서 그 위치를 소개드리면 LA에서 차로 남쪽으로 한 1시간 정도에 있는 도시입니다. LA에서 남쪽으로 1시간 정도에 있고 정확히는 오렌지 카운티에 소속돼 있습니다. 얼바인은 1970년대에 이제 만들어진 동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새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바인도 마찬가지로 뭐 전반적인 스코어는 A+고요. 뭐 다 이제 그 A+로 다 좋은데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급식, 푸드 부분이 역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액티비티, 동아리 활동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미국 전반으로 봤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뭐 200등 안에 드는 그런 굉장히 우수한 학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200 그러면 저희가 굉장히 뭐 이게 숫자가 좀 그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 만 개로 봤을 때 이 그 200개라는 거는 굉장히 우수한 2% 이내에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선생님들이 가르치기에 또 좋은 지역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보시면 11,000 중에서 한 376이니까 굉장히 안전한 지역으로도 꼽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그 캘리포니아 전체로만 봤을 때는 우수학군 중에 480 중에 19개, 뭐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시면은 가리키기 좋은 지역으로도 역시 캘리포니아에서는 얼바인이 꼽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A 전체로만 봤을 때는 이제 뭐 가장 좋은 학교 105개 중에 8번째니까 뭐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 지역에서 7입니다. 그래서 얼바인 그러면 자녀들을 안전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런 환경이 갖춰진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부모님들 입장에서 얼바인을 선택하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좋은 그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됐고요. 학군 자체는 이제 8등이지만 그 뭐 안전한 부분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수한 부분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많이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구성은 상대적으로 얼바인은 굉장히 학생이 많습니다. 얼바인 그 시 자체가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 학생이 한 3만 3천 명 정도가 있고요. 역시 이제 여학생이 48%, 남학생이 52%입니다. 역시 이제 얼바인도 뭐 학군이 좋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아시안들, 한국 분들, 중국 분들, 일본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아시안이 49.3%. 그러니까 뭐 전체 아까 그 말씀드렸던 템플시티라든가 월넛은 아시안계가 전체의 50% 이상이 되는 절반 이상이 되는데 여기는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월넛이나 템플시티보다는 백인의 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인이 한 30% 육박이 되다 보니까 템플시티라든가 월넛은 백인이 한 10% 미만에서 굉장히 이제 백인이 어떤 소수의 분위기였는데 여기는 거의 뭐 아시안이나 백인이나 숫자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패닉이 10.7% 그리고 흑인은 한 2% 정도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바인은 상대적으로 월넛이나 템플시티보다는 인종이 좀 다양하게 있다. 아시안이 많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 두 지역보다는 아시안이 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업 성취도는 이제 지금까지 월넛이나 템플시티보다는 굉장히 우수하고요. 뭐 75점, 66점 이랬었는데 77점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74%입니다. 졸업률은 한 95%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대입 그 수능 시험 같은 경우가 뭐 다른 지역은 1320, 1290이었는데 여기는 1360이기 때문에 굉장히 SAT 성적이 좀 뛰어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지역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 순위를 뽑으면 UCLA, UC 얼바인, UC 버클리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UC 샌디에고보다는 UC 버클리나 이런 쪽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SAT 성적이 높다 보니까 성적이 높으면 아무래도 UC 계열에서도 좋은 대학, 좀 명문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얼바인에서는 요 세 곳에 있는 학교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시세는 이제 굉장히 좀 얼바인은 지역이 넓고 또 새 지역, 그다음에 오래된 지역 이런 지역이 있다 보니까 가격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제일 싼 집이 16만 5천 불의 지역은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모빌홈이라고 해서 집이 이제 굉장히 단순하게 지은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됐고요. 평균 가격이 한 요 정도 91만 불 정도 보시면 방 4개, 화장실 3개 정도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정도부터 이제 아주 뭐 비싼 지역은 거의 200만 불대를 육박하거나 200만 불을 넘어가는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바인은 전반적으로 학군이 좋지만 그 주택 가격은 또 새로 지은 지역이냐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얼바인에 투자하실 때는 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학군 플러스 집값이 싼 지역 그리고 어떤 주거 환경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얼바인 지역을 선택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어떤 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할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얼바인 지역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지역, 이 학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인데요. 이미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초중 고등학교의 학업 성적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님, 이곳 어떤 곳인가요? 예, 다음 지역은 이제 레돈도 비치라는 지역인데요. 레돈도 비치 그러면 이제 한국 분들 하시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제 해변 횟집입니다. 횟집에 가서 이제 그 LA 가시면 이제 꼭 들리셔야 되는 코스 중에 하나가 레돈도 비치에 있는 그 횟집에 가서 이제 크랩 그 게를 이제 그 쪄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그 지역으로 유명한데 의외로 레돈도 비치가 또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도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레돈도 비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지만 올해 그 지역에 예전부터 이제 많은 백인들이라든가 이제 좀 부유하신 분들이 많이 살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레돈도 비치가 LA에서 가장 좋은 학군 7위에 꼽혔습니다. 우선 레돈도 비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돈도 비치는 LA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차로 한 40분 정도 가시면 남서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남서쪽에 있는 지역이고 태평양을 끼고 있는 그런 바닷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 백인들 원래 이제 그 미국의 LA 쪽에서 예전부터 사시던 백인들이 계속 그 대를 이어서 사시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레돈도 비치도 뭐 평점은 전반적으로 A+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그 아까 이제 그 나머지 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C도 있고 B도 있고 그런데 레돈도 비치는 보시면 모든 게 다 A+입니다. A+ 아니면 A 아니면 A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른 지역에서 가장 문제됐던 급식 부분. 레돈도 비치는 급식 부분에서는 A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레돈도 비치는 그 자녀들한테 학생들한테 어떤 급식 부분이 굉장히 좋은 부분을 이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입니다. 스포츠가 이제 동양계, 아시안계들이 많으면은
B나 C로 많이 떨어져서 이제 평가가 좀 절하되는 부분이 있는데 레돈도 비치는 상대적으로 A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아시안계 인원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A이기 때문에 이 레돈도 비치를 잘 모르시는 부분은 레돈도 비치도 학군이 좋고 LA에서도 멀지 않은 곳이구나 생각하시고 한번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좋은 지역으로 182에 꼽혔고요. 가장 좋은 학군에서도 188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뭐 미국 전체로 봤을 때도 이 학교 자체도 학군이 좋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기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로 볼 것 같으면은 마찬가지로 뭐 캘리포니아에서 18등 내에 드는 그런 우수한 지역이고요. 선생님 가르치기 좋은 지역도 14위 안에 드는 지역입니다. 가르치기 있는 게 13위 안에 드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가르치기 좋은 지역 그리고 선생님들이 우수한 지역으로는 14위에 꼽히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스포츠에서는 뭐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를 이루는 레돈도 비치에서 주를 이루는 스포츠는 이제 축구. 저희가 생각하면 미국은 축구는 안 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축구를 많이 했는데 이 레돈도 비치에 있는 그 지역의 축구팀들이 유소년 축구팀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세이프하냐 안전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뛰어난 성적을 보이고 있고요. LA 지역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뭐 가장 우수한 학군으로 보면은 7위에 해당되는 학군이고요.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지역으로는 5위에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로는 10위 안에 드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돈도 비치는 학업 성적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이 한 9,800명 정도 되는데 백인이 절반입니다. 거의 백인이 절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패닉, 멕시칸을 비롯한 히스패닉이 23.3%고 세 지역에서 보셨던 그 가장 많은 인종 구성을 자랑했던 아시안이 1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업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활동 부분에서는 그 나머지 세 지역보다는 레돈도 비치가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학업 성취도는 뭐 영어 부분은 74%, 상대적으로 수학이 좀 떨어지는 지역인데요. 6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SAT는 1240,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세 지역보다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시안계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SAT, 뭐 수능의 이런 부분은 떨어지는데 나머지 활동을 많이 한다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대학은 수능 성적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활동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대학을 갈 때 수능 성적도 중요하지만 우리와 같이 내신 성적, GPA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74점, 65점이면 상대적으로 한국 분들이 이런 지역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내신 성적을 잘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학교를 진학할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투자를 하실 때 좀 고려를 하시고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에 이민을 가신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학은 LA, UC 산타바바라, 그다음에 USC. USC는 사립학교입니다. 나머지 위에 두 지역은 주립학교, 공립인데 여기는 사립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역의 레돈도 비치는 백인들이 많이 살고 백인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돈에 구애받지 않고 나는 사립대학을 보내겠다 이런 희망이 많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은 UC 계열이 많았는데 이 지역은 또 USC 사립대학을 보내고자 하는 의도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해서 만약에 내가 아이들 공부를 뭐 내신 성적을 올리고 좀 우리 아이를 좀 유리하게 대학을 가겠다고 생각하시면 레돈도 비치를 한번 고려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집값도 이제 굉장히 변화가 심한데요. 85만 불부터 140만 불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레돈도 비치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될 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생각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레돈도 비치는 상대적으로 집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낙후됐다. 그 새 단지가 별로 없다. 이런 점을 좀 고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7위 레돈도 비치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LA 인근의 학군이 우수한 지역 살펴보고 있는데요. 내년에 해외 부동산 투자 계획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6위 지역도 살펴볼게요. 대표님 어떤 곳인가요? 예, 6위는 이제 라구나 비치인데요. 라구나 비치는 LA에서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내려옵니다. 그 얼바인에서 조금 더 내려오시는데 라구나 비치라고 있는데요. 라구나 비치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게 뭐냐면은 그 해변 그리고 예술인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구나 비치의 평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평점은 전반적으로 A+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떨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급식. 뭐 레돈도 비치 외에는 급식은 다 지금 문제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이 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인종의 다양성 부분에서 C+입니다. 인종이 이렇게 뭐 다양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스포츠 좀 떨어지고 시설도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랭킹에 6위가 될 정도이면 라구나비치가 뭐 뭔가가 이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 지역으로는 미국 내에서는 80위니 100위 안에 드니까 굉장히 우수한 지역으로 뽑을 수가 있고요. 선생님들도 173위. 그래서 굉장히 학군 자체는 우수한 지역이다. 그럼 과연 라구나비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뛰어난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뭐 굉장히 우수한 학군, 5위면은 굉장히 우수한 그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 5위 안에 들면 굉장히 우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군 내에서는 17위니까 굉장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우수한 학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A 내에서는 선생님들이 좋은 지역으로는 2위 안에 꼽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원하시는 게 4위 안에 꼽히고 학군으로서는 6위 안에 꼽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좋은 선생님들이 라구나비치에 가서서 근무를 하고 싶어 하시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이 좋으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또 학생들 성적이 좋다 보니까 이 지역이 학군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학군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이들 성적도 중요하고 활동도 중요한데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선생님인데 라구나비치는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학생들도 따라서 그 지역에 많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라구나비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랭킹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은 한 3,000명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학생이고 뭐 구성원 여학생, 남학생 48대 50이니까 거의 뭐 비중이 다른 지역하고 같다고 보시면 됐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라구나비치에 왜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이 가고 또 그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꼽히냐면 바로 이유는 이겁니다. 다른 지역은 아시안계가 굉장히 많아서 선생님들이 이제 뭐 백인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이 좀 그 가시기를 꺼려하시는 부분인데 라구나비치는 상대적으로 백인이 76.6%다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라구나비치 쪽을 선호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라구나비치는 해변이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업 이후에도 좀 거기서 어떤 그 즐기시고 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쪽을 선호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학생들도 그 지역에 많이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스패닉이 10.4%고 아시아는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자식이 아시안계들이 많은 지역보다는 백인이 많은 지역으로 좀 보내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이 라구나비치를 좀 고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학생의 이제 성취도는 아무래도 백인이 많이 살다 보니까 영어가 82점이고 수학이 72점입니다. 그리고 졸업률이 98%입니다. 그리고 SAT가 1280. 뭐 상대적으로 얼바인이나 이런 지역보다는 SAT 성적은 떨어지지만 이 1280이면 백인이 많은 지역치고는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대학을 많이 가냐고 선호를 봤을 때 당연히 이제 UCLA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말씀드렸더니 사립학교인 USC입니다. USC를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싶고 그다음에 UC 산타바바라입니다. 이게 이제 아시안들하고 좀 다른데 아시안들은 주로 아시안들이 많이 있는 학교, 우리가 이름을 아는 학교를 가고자 하는데 라구나비치 같은 경우 백인이 많이 살다 보니까 당연히 UCLA고 그다음에 사립대학 그 다음에 UC 산타바바라를 많이 선호합니다. UC 산타바바라는 또 이제 그 백인이나 학생들이 많이 가서 이제 파티가 많은 학교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구나비치는 백인들이 주를 이루는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학업 성취도라든가 좋은 선생님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만약 학군을 선택하실 때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격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데요. 라구나비치는 90만 불, 100만 불대의 집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비싼 바닷가 쪽은 거의 300만 불 수준입니다. 그래서 바닷가를 끼고 있는 지역이니까 뭐 바닷가를 보는 뷰를 가지고 있는 집도 있고 또 산에서 어떤 다른 그 시티뷰를 볼 수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가격은 굉장히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라구나비치의 집들은 백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고 백인들이 주로 거래를 많이 이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아시안을 좀 피해서 백인들이 있는 지역에서 우리 자녀를 좀 가르치고 싶고 백인들이 있는 지역에서 좀 거주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라구나비치를 선택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LA 지역 인근 학군이 우수한 지역 6위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미래가치가 높은 알짜 투자처 소개해드리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방송을 보시다가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궁금증이 생기시다면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유료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여러분의 해외 부동산 컨설팅해 드리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네, 오늘은 어떤 투자자가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을 가지고 왔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태어난 지 100일이 채 안 된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른 이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뉴저지 쪽에 친척이 거주하고 있어 그 일대로 주택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일대 교육 시스템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직 어린아이라 유치원이나 병원 이런 곳들이 잘 형성돼 있는 곳이면 좋겠는데 뉴저지 쪽이 아니더라도 괜찮은 곳이 있을까요? 네, 어린 아이를 위해서 이른 이민 계획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 사연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조기 이민 계획 세우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특히 의뢰인의 경우에는 미창 아동이 있어서 이렇게 교육 시스템이 궁금할 것 같아요. 이 프리스쿨이나 킹더 같은 경우 어떻게 교육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교육의 시작은 프리스쿨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프리스쿨은 뭐 3살 이후에는 이제 아무나 가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무제는 이제 킨더가든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리스쿨은 대부분이 이제 프라이빗입니다. 뭐 퍼블릭도 있기는 있지만 거의 프라이빗으로 돼 있어서 이제 돈을 얼마를 지불하시고 아이를 보내시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은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게 대부분 어머님들이 이제 워킹맘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가시면서 아이들을 맡겨놓고 가셨다가 오시면 이제 데려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한국도 요새는 그게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미국은 그게 이제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리스쿨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뭐 비싼 지역은 조기 교육을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뭐 조기 그런 아이들 영어라든가 이런 걸 가르치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킨더가든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프리스쿨을 보내고 보통 이제 우리 나이로 따지면 5살, 6살 되면 이제 킨더가든을 보냅니다. 킨더가든을 보내서 킨더가든에서 이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이제 초등학교를 가는데 초등학교 이제 학제가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은 6학년. 어떤 데는 또 5학년까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학년 하고 중학교 2년, 고등학교 4년 이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같은 지역으로 돼 있는데 공립은 이제 보통 킨더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킨더가든하고 초등학교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서 뭐 중학교는 떨어져 있고 고등학교 떨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뉴저지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립을 안 보내시고 사립을 보내시는 경우는 주로 이제 뭐 기독교라든가 천주교에서 만든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이제 보내셔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시고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기 교육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내 경우에는 조기 교육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뭐 어린 나이부터 토플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미국 경우는 어떤가요? 뭐 이제 그렇게까지 교육시키지는 않고요.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게까지 교육시키지는 않고 이제 초등학교를 하려고 하면 영어를 이제 알파벳이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알파벳을 뭐 빠르면 원래 이제 킨더가든 가면 배우는데 그거는 이제 프리스쿨에서 가르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세는 법, 뭐 숫자를 좀 한국하고 좀 다른데 한국은 이제 암산을 시키는데 미국은 암산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먼저 손가락, 발가락으로 숫자 세는 것부터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콩을 줍니다. 조그만 콩을 줘서 콩을 갖고 이제 세게끔 아이들이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뭘 외워라 이런 개념보다는 자기의 어떤 몸을 이용해서 신체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콩 같은 그런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스스로 이제 깨닫게끔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글을 아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렇게 뭐 무리하게 무슨 뭐 공부, 수업, 그래서 뭐 토플 뭐 이런 거는 가르치진 않고 단지 이제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학교는 뭐 우수한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제2외국어 그래서 뭐 이제 보통 히스패닉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잘 모르는 아이들은 영어를 가르치고 또 아시안 아이들은 또 영어를 당연히 거기서 처음 배우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뭐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이제 스페니시
그런 스페인어를 또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요 정도지 한국같이 어떤 뭐 그런 뭘 시험을 보고 이런 걸 위해서 가르친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의뢰인의 경우에는 유저지 쪽을 생각하고 있긴 한데요. 이렇게 자녀의 교육을 1순위로 뒀을 때 가장 우선시되는 나라들 혹은 국가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교육하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나중에 자녀가 커서 뭘 할 거냐, 뭘 배울 거냐인데 뭐 교육하면 이제 미국이 제일 우선입니다. 우선이 제일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이제 문제가 이제 그 이민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여의치 않다, 뭐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미국이 제일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여의치 않으시면 이제 그 다음 지역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지역이 이제 보통 캐나다나 호주를 많이 가시는데 그건 이제 영어권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고요. 그래서 뭐 영어권인 지역 그런 지역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그런 지역들이 이제 영어권이기 때문에 이제 교육을 좀 가서 가르치시면 제가 볼 때 미국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가도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미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느 지역이다 그거는 한국 분들이 가셔서 이제 뭐 인터넷에 올리시고 뭐 또 뭐 친지분들이나 얘기하셔서 그 지역이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은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군이 좋다고 그래갖고 아이가 반드시 우수한 건 아니고요. 또 어떤 지역은 학군이 좋다 보니까 아이가 내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종합적인 걸 고려하셔서 우리 자녀한테 맞는 지역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고 초기에 가셔서 뭐 한 지역에 좀 정착하지 마시고요. 초기에 어리시면 한 1, 2년 해보고 아이가 적응을 잘하면 계속 계시고 아이가 적응을 못하면 또 이동시키고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를 한 3번 정도 전학을 했는데요. 전학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적응을 잘 못합니다. 처음에는 한국 애들이 하나도 없는 지역에 갔더니 뭐 또 적응을 못하고 두 번째는 한국 애들만 있는 지역에 갔더니 또 적응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한국 학생들이 이제 한 10% 정도 그다음에 외국 그 뭐 백인이나 이런 친구들이 한 7, 80% 있는 지역 이제 그런 지역으로 옮겼더니 이제 적응을 잘해서 저희는 이제 거기서 한 11년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마치는 이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뭐 다른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적응을 잘하면 계속 계시고 못하면 좀 뭐 다른 지역도 정보 얻으시면 옮기시고 이렇게 좀 정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자녀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대표님께서 직접 체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은퇴 이민이랑 달리 교육 목적으로 갔을 때 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녀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잘 평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너무 그 한인들 없고 이제 백인만인 지역에 가게 되면 뭐 오클라호마나 이렇게 가시면 이제 한국 학생 한둘 이렇게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이제 인종차별도 당할 수 있고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상처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볼 때 제일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만 해소된다 그러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문제되실 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의뢰인의 경우에는 100일이 채 안 된 아이가 데리고 이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컨설팅이 맞춤일까요? 제 생각에는 아직 뭐 어리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셔도 상관없고요. 뭐 아이들 그냥 어릴 때 그냥 편하게 놀면서 그 즐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아이가 이제 뭐를 할 건지 장래 희망이 뭐가 될 건지 이런 걸 생각하셔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의 어느 지역을 가셔도 상관없고 단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아이가 이제 어리기 때문에 아픈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는 좀 가급적이면 한국인들이 좀 많은 지역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클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마음을 조금 놓고 계시면 좋겠지만 아예 병원이나 아플 때를 대비해서 가급적이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을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나도 해외 부동산 컨설팅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유료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저는 잠시 후 미국의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곳이죠. 알짜 투자처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좋은 부동산은 많다고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얼바인에 위치한 알짜 투자처 준비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소개되는 해외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투자 계획 가지고 계신 분들 하단에 보이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유료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처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투자처입니다. 위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준공연도는 1978년도입니다.
면적은 대지와 건물 모두 107제곱미터입니다. 구조는 방 3개와 욕실 2개로 콘도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상 실투자 금액은 50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의 투자처 만나봤습니다. 얼바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연예인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한국 내에서도 유명한 곳입니다. 대표님, 자세한 입지 분석 들어볼까요? 예, 얼바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얼바인은 이제 어디냐면은 그 LA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로 한 60분 남쪽으로 가시는 그런 지역이고요. 오렌지 카운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공항인 존 에인 공항을 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는 이제 레이크 포리스트라든가 또 북쪽으로는 애나임 힐스와 이제 산을 경계로 해서 이루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바인은 이제 크게 여러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니버시티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터틀락 지역이라고 여기가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우드브리지라는 지역이 있고 웨스트우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노스우드라는 지역. 크게 이제 네 지역이 처음에 형성된 지역이고 그 위에 이제 뭐 산 위에 새로운 신도시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저희가 소개드릴 그 매물이 위치한 곳은 우드브리지입니다. 우드브리지는 어떻게 보면은 얼바인의 가장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뭐 거리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심에 있는 지역이 이제 얼바인의 우드브리지 지역이고요. 호숫가를 끼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시면 이렇게 호수가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얼바인 그 중심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 얼바인 중심에 호수를 끼고 있는 그런 지역이 우드브리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있고 지금 매물이 있는 거는 이 호숫가 옆에 있는 그런 콘도들이 되겠습니다. 왜 우드브리지냐면 호숫가에 그 다리가 하나 있어서 이름이 이제 우드브리지라고 지어져 있고요. 그 굉장히 이제 가을이나 이렇게 봄 되면 굉장히 나무들이 울창하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스우드라든가 뭐 터들락이라든가 가기가 굉장히 편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드브리지 지역에 이제 학교들을 주로 보시면 오늘은 이제 학군에 대해서 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드브리지 그 아까 호수가 있고 여기가 이제 매물이 있는 지역인데 보시면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K부터 6라고 쓴 거는 이제 초등학교입니다. 킨더가든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있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7, 8은 중학교라고 보시면 될 거고 여기도 중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가 여기 있고요. 또 뭐 여러 지금 보시면 여기도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고요. 매물 그 부동산이 지금 위치한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드브리지 지역은 얼바인의 중심이고 주위에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그리고 호수가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지 여건과 학군까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건물 특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건물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콘도입니다. 콘도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콘도로 예쁘게 지금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집은 78년에 대해서 조금 낡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국 집은 기본적으로 나무로 집을 짓기 때문에 굉장히 뭐 겉하고 이제 그 속하고는 좀 다릅니다. 겉에는 이제 조금 낡은 것 같지만 속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아름답게 꾸미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 굉장히 속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겉은 이제 고생 창연하고 안은 굉장히 모던한 그런 타입의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주위에 이제 이런 파크들이 있고요. 이렇게 베란다가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바베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거주하시기에는 굉장히 편리하시고 또 그 주위 환경들과 잘 어울려져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금액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투자 금액은 50만 달러입니다. 50만 달러이고요. 예상 임대가는 뭐 요 지역에 이제 같은 유사한 그런 걸 비교했을 때 2,810달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뭐 다른 베트남이나 이런 지역하고 달라서 대출이 됩니다. 외국인은 보통 일반적으로 한 50% 대출이 되기 때문에 한 25만 달러 정도가 대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만약에 대출을 안 하시면 뭐 5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대출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한 25만 달러만 있으시면 이 지역에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론을 받을 경우 총 50만 달러 중 25만 달러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소개되는 해외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방금 소개된 해외 부동산 투자 물건에 궁금증이 생기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유료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은 해외 이민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해외 부동산 투자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투자 참고 자료일 뿐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